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 랠리. 그러나 과도한 영끌, 레버리지,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시장에 있다.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감시,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오는 7일이죠. 수소 관련 모든 그룹의 역량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른바 하이드로젠 웨이브인데요. 온라인으로 개최하는데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미리 관전 포인트 짚어보고요. 현대차의 수소 프로젝트, 항상 디테일한 얘기를 해주고 계시죠. SC 글로벌 센터 김선교 소장님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하이드로젠 웨이브, 이거와 함께 정부의 여러 수소 관련된 모멘텀들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대차에서 하는 행사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 걸로 예측이 되나요? 일단은 그 티저가 나온 게 이제 네. 세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게 이제 그 수소 스포티 그러니까는 스포츠카보다는 조금 이제 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좀 스포츠한 그런 상용차, 그 다음에 이제 수소 트럭,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동 충전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를 봤을 때 이 전체적으로는 수소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현대차가 거의 20년 이상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온 성과들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잘 보여주느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수소 트럭은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데 수소 스포츠카, 충전소까지 티저 영상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수소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싣고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수소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개발한 지가 벌써 20년이 됐다고요? 네, 사실은 좀 오래됐습니다. 예. 원래. 이게 이제 그 토요타가 이 탈석유를 하고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선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이제 연구하고 투자하고 이런 게 그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 수소차 이 세 가지 부문으로 해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현대차도 이 셋 중에 어떤 걸로 갈까를 하다가 이제 수소차로 이제 가기로 하고, 그래서 이때 2000년도에 산타페 베이스로 해가지고 산타페로 이제 수소 전기차를 선으로 우선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 들어가지고서 세계 최초로 일단은 상용차를 만드는 게 이제 투싼 IX로 만든 퓨얼셀 수소 전기차를 가지고 이제 양산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요타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미라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좀 더 발전된 모델인 우리가 알고 있는 넥소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일단 도요타가 역시 최고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부문은 오히려 지금 테슬라를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의 수많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 수소차는 이제 현대차하고 그 다음에 도요타하고 둘이서 거의 1위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량에서는 오히려 현대차가 수소 부문에서 훨씬 앞서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대차가 사실 수소차 얘기할 때는 전기차에서 뒤떨어지니까 수소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수소가 되겠어? 약간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고요. 네. 그런 의심을 가졌던 저도 1인 가운데 한 명인데 지금은 수소에 관한 분위기나 산업적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대차의 하이드로젠 웨이브 조금 더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빌리티, 수소차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1차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거는 힘이 필요한 화물용차, 트럭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이 티저에도 나온 게 이제 그 액센트 기반으로 있는 그 액센트 퓨얼셀이라는 게 지금 상용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거는 티저. 승용차? 상용차. 제 트럭이죠. 상용차가요? 네. 네. 액시언트가 굉장히 이제 그 원래 스카니아하고 같이 해가지고서 협력해가지고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은 대형 트럭으로 나와 있는데, 네, 저거는 이제 제가 현대차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 기존에 있던 이 액시언트 트럭에다가 이제 연료전지를 장착하고 그다음에 수소 탱크를 넣어가지고서 이제 액시언트 퓨얼셀로 이제 상용화를 만드는 건데,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그 항만 쪽 프로젝트에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트라제로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쪽에 이제 들어가서 낙찰이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항만 내에서 사용하는 이 트럭에는 이 수소차로 이 현대 퓨얼셀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2025년까지 해가지고 액션트 이 퓨얼셀은 유럽 쪽에다가는 1,600대 정도로 이제 판매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현재 그 이 액션트 디젤 모델은 유로 5까지밖에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유럽은 유로 6D라는 이 기준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기존에 있는 상용 모델은 수출이 불가능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퓨얼셀 모델로 해가지고서 이제 들어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기종 같은 경우는 거의 모터 같은 경우도 거의 436마력 정도 나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충전 시간 한 8분에서 한 20분 정도면은 한 4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다라고 일단 공식적으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네. 수소 얘기를 많이 하고 현대차 행사도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김성규 소장님은 디테일한 얘기를 좀 더 우리가 모르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니까 들어보세요. 자, 수소차 얘기를 했고 충전소 얘기도 아까 하셨는데요. 충전소 뭐 수소차가 있으려면 충전소가 당연히 필요한데 네. 충전소 하나 짓는데 30억 원 가량이 평균적으로 든다고 하는데 이동식 충전소에 관한 얘기도 있네요. 와, 네. 그러면 뭐 트럭이나 이런 식으로 이동식 충전소 그거 굉장히 끌리는데요.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역시 네. 이제 저장 용기하고 그다음 이걸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제 그 차량에다가 접속을 해가지고선 충전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하려 그러면은 굉장히 큰 그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수소를 이 액체 상태로 해가지고 보관하려 그러면은 고압에다가 저온으로 해가지고서 보관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유지하는 시설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인 그 주유소에 비해 가지고 한 서너 배 정도의 돈이 더 들어가니까 이게 과연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니, 그래서 이제 이런 충전을 이제 이동식으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런 설비를 달고 있는 대형 그 트레일러 같은 거를 가지고 진행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9월 7일이 이 하이드로젠 H데이지 않습니까? 그럼 네. 그 다음 날에 이제 이 일산 킨텍스 8일에 킨텍스에서 이제 이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를 이제 개최를 해가지고 여기서 현대하고 SK가 이제 수소 드림팀을 이제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나온 걸로는 현대차가 일단 수소차 설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요런 충전소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11조 1천억 원을 단독으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SK 같은 경우도 역시 단독으로 투자를 하는 게 국내 수소 생태계 구축,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이동식 충전소 이외에도 일단은 고정으로 되어 있는 종합 충전 스테이션, 그러니까 주유소 플러스 그 다음에 LPG, 그 다음에 이런 수소, 그 다음 전기차 충전까지 할 수 있는 통합 스테이션 같은 것들을 구축하는데 5년 동안 해서 18조 5천억 원을 일단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포스코가 대략 이 10조 정도를 들여가지고 수소 환원형 제철 기술을 이제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나 효성이 일단 별도로 각각 한 1조 정도의 투자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7일은 현대차가 하이드로젠 웨이브 행사를 이건 온라인으로겠지. 요거는 일단 온라인에서 유튜브로 나오게 돼 있고, 요거 이제 그 하이드로젠 웨이브.com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이제 사전 등록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럼 거기서 등록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는 그 다음 날 8일 날 하는데 현대와 SK그룹이 요건 이제 오프라인으로 한다는 요건 거죠. 오프라인에서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현대의 이 하이드로젠 웨이브 관련해서 앞서 이제 트럭이라든지 충전소는 생각할 수 있는 분야인데 수소 스포츠카도 영상에 나왔다고요? 네. 아, 이거 좀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뭐 이제 트럭으로 간다는 거는 힘이 필요하고 네. 에너지인데 빨리 갈 수 있나? 스포츠카에 이게 적합한가 수소가?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테스트 모델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네. 원래 이게 그 일반적으로 그 수소차 같은 이런 신기술이나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은 이걸 보통은 이제 그 이런 차량 이 중에서 일단 가장 적합한 차량 하나 고릅니다. 보통 이제 벨러스터를 고르는데 지금 TJ에 나온 거는 벨러스터가 아니고 딴 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차를 이제 하나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아직은 테스트 단계지만은 분명히 일단
수소 기술을 적용한 차를 앞으로 이제 고성능 차량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나온 것 중에서 그 각종 레이싱 분야를 보면 이제 르망 24 그래가지고 24시간 동안 내구 테스트를 하는 그런 레이싱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드라이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이런 주유만 빼고서 그다음 아주 간단한 정비만 빼고서는 24시간 내내 달리는 이런 레이스가 있는데 이 내구 레이스에 2023년도부터 이제 수소차 경주를 시범 실시를 일단 하고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식 레이스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대차가 그 어떤 테스트 모델을 한 후에 경주용 모델하고 그다음에 상용 모델을 또 다시 만들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모빌리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모빌리티가 얘기할 때는 도심 항공, UAM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현대차나 한화그룹이나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현대차 그룹의 수소 행사에서도 UAM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연관성이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일단은 UAM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들도 여러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가장 큰 분야가 이제 그 택배 분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군에서 쓰는 군용 드론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죠. 네. 일단 방사청 자료를 일단 볼 것 같으면은 우선 방사청에서 올해 5월부터 해가지고 사실 이제 요 자료가 요거는 그 방사청에서 나온 공식 자료고요. 여기 이제 두산에서 이노베이션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만들어 여기에서 이제 이 나오는 수소 드론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기존에 비행하는 드론들이 배터리로 돌아갔었는데 배터리로 하면 한 30분, 40분 이상을 이제 비행하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썼을 경우에 최소 90분, 길게는 2시간, 즉 120분 이상을 작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드론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일단은 군 기밀이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네. 또 이제 그 뭐 제가 알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말을 좀 일단 아끼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도 이제 여러 대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수소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그 제품들을 만들고 또 이게 앞으로 우리 생활에 도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연료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거군요. 상용화와 안전성 문제만 해결되면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소를 주목하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모빌리티, 이제 모빌리티 하면 뭐 탈 것, 뭐 나르는 것 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자동차 뭐 얘기를 했는데 수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차량에만 국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전반적으로 에너지 체계의 전환과 변화를 예고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좀 큰 그림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좀 생각해야 될 분야는 어떤 걸까요? 일단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그 모빌리티 부문이 이제 탈석유를 일단 기본 목표로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체안을 내기 위해 가지고 친환경 에너지 정확히 얘기해서 이제 뭐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수소 에너지 그 다음에 뭐 자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뭐 바이오 디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기존의 석유 생태계에서 요거를 전환하게 될 경우에 상당히 고비용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그 주유소 옆에다가 어떤 수소 충전소를 같이 달으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술했던 그런 그 저온 냉각 시설이 이제 필요하고요. 고압의 저온 냉각 시설이 이제 필요하고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미국 전역이 원체 넓다 보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깔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충전식 이동식 충전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또 미국 같은 데 오히려 더 적합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고비용이 소요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앞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전기차에 집중하는 게 비용이 더 싸게 더 확실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 지금 미국은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봤을 때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한 게 수소 생태계를 구축한 데 있어 가지고서는 일단 글로벌 친환경 정책의 일환에 일단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서 뭐라고 할 그것들이 좀 적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굉장히 세계적으로 강한 그 석유화학 강국이기 때문에 석유화학이 더 한 발 더 앞서 있는 기술을 가지고서 친환경적으로 갔을 때 여기에서 탄소섬유라든가 이런 걸 기반으로 한 소재 기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오는 수소를 이용한 수소 경제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글로벌 친환경 정책을 이제 이끌어 간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기차에서 핵심 소재가 이제 리튬하고 코발트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희소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지금은 일단 액시언트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연료전지에서 이 발전을 하고 나면 바로 직결로 모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배터리에다 넣어가지고 배터리에서 이제 뽑아내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퓨얼셀이 좀 더 효율이 높아지고 기술이 좋아지면은 연료전지 없이 바로 이제 직결로 들어가가지고서는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원자재에 대한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향후 이제 이런 그 부분을 위해 가지고선 지금은 우선은 이런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걸 해야지만 앞으로 이제 더 앞으로 나가는 그 친환경 에너지의 생태계에 대해서 이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소 행사하고는 큰 관련은 없지만 현대차가 얼마 전에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한 로봇 택시 모형을 공개했어요. 네. 이거는 자율주행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자율주행하고 관련은 있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되려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제가 볼 때. 일단은 가장 큰 게 그 차량 내외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그 변화되는 상황들을 정보로 바꿔가지고 네. 이제 무선 네트워크로 해서 이제 서로 교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5G가 일단 완전히 다 깔려가지고 구축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완전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5G 통신망이 우선 구축이 되지 않으면 이건 좀 하기가 아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주관하는 하이드로젠 웨이브 그리고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 볼 게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듯하지만 모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 짚어주셨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